그러니까 박원순 서울시장이 한다고 하면 낮은성이 낮아지지만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장에 도전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럼 내가 가느냐. 그건 자동이 아니다. 네, 그거는 그래서 제가 순리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성남시장이나 아니면 작은 역할들은 자기가 선택해서 그 의지가 관철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서울시장 선거는 사실은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 다음으로 가는 지방선거의 꽃이고 두 번째 대규모 선거인데 이건 개인의 의지로 역시 돌파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욕심을 내거나 아니 사적 이익을 개입시키면 실제로는 그 큰 흐름에서 벗어나는 순간이 뒤집어지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순리라고 하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박원순 시장이 3선 도전을 할 것 같다고 하는 측근의 이야기가 보도된 적이 있어요. 물론 본인이 직접 말한 적은 없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서울시장의 도전 가능성은 그 사실이라고 하면 좀 낮아지는 거죠. 거기하고 조건으로 자꾸 붙이지 마세요. 그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아니, 낮아지는 게 아니라 그것 가지고 판단하지는 않을 건데 저는 이제 주어진 일들을 필요한 일들을 해오던 사람이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선택해서 한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예를 들면 제가 그럼 아무도 안 주면 어떡합니까 이제? 그럼 뭐 다시 야인으로 돌아가면 되죠 뭐. 아니 제 말은 어디로 출마해라는 이야기가 막 사방에 쏟아질 수 있잖아요. 각각 사람들의 얘기보다는 현재 상황에서 제가 맡아야 될 역할 중심으로 하려고 해요. 저는 성남시장 하려고 해서 시장한 사람 아니거든요. 그럼 경기도지사가 가장 가능성이 높군요. 그것까지 하죠. 남경필 지사가 현직인데. 요새 푸시업 하시느라고 바쁘시대. 푸시업이요? 네. 역시 관심이 많구나. 네. 아니, 어제 기사가 났더라고요. 되게 재밌는 기사예요.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 들어가 봤는데. 네. 계속 푸시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체력 관리. 왜냐하면 이제, 이재명이 오는구나. 붙어야 되니까. 그거 되게 재밌으시더라고요. 네. 네. 자, 그럼 안경필 지사하고, 다음 지방선거에서는 경쟁하는 것으로. 푸시업으로? 네, 푸시업이 됐든 어쨌든. 저는 장애인이라서 푸시업은 자신이 별로 없는데. 큰일 났네요. 당내 경선이 더 어렵지 않습니까, 오히려? 지금 현재 상태는 그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경기도지사 하겠다는 분들도 좀 있지 않습니까, 당내? 이분 저분들 말씀들 많이 나오던데요. 그러니까 다 알아보고 있어 지금 보니까. 또 모든 가능성. 저는 이순신 작전을 되게 좋아하는데 23전 23승 했잖아요. 예. 그런데 그게 우연히 이긴 것도 아니고 저는 그 작전의 결과라고 보거든요. 그중에 제일 좋은 작전이 뭐냐면 질 전쟁을 하지 않는다. 예. 이길 전쟁만 하죠. 왜냐면 피할 수 있으니까 그죠. 박원순 시장한테는 안 된다는 거고 그러면. 왜 이러세요? 두 번째는 이길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죠. 치열하게. 모든 가능성. 그래서 남경필 도지사 체력도 측정하고 있군요. 우연히 봤어요. 자꾸 그러지 몰지 마세요. 성남시장 3선의 요청도 꽤 있지 않습니까? 성남시청 내에서. 네. 시청 안이 아니고요. 예. 제가 재밌는 현상을 발견했는데 저는 대선 경선 때 성남에서 득표가 많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거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네. 왜 그런지를 되게 궁금했거든요. 야, 우리가 조직도 안 하고 신경 너무 안 써서 그런가? 그랬더니 제가 동네를 좀 다녀봤지 않습니까?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갔더니 물어봤어요. 성남시장 계속 하라고. 네, 그래서 저는 그 적극적인 지지자에서 경선 때도 한 표 주셨죠? 이랬더니 안 했다는 거예요. 왜 안 했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3선 하시지 뭘 어디 딴 데 간다고 그러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건요, 시장님 기분 좋으라고 덕담하는 거예요. 그런가요? 네. 아니, 그게 그 사람만 들은 게 아니고 제가 얼마 전에 학부모 회장들 면담을 했는데 거기서 다 똑같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덕담하는 겁니다. 그런가요? 네.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 그분들은 그냥 문재인 후보가 좋아서 찍은 거예요. 그거 말고 예를 들면 교복 이런 거 네. 다음에 누가 저렇게 극렬하게 반대하는데 관철해 주겠냐. 학교 교육 지원 사업 이런 거 상당히 호평받고 있는데 내가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시장님 중심으로 생각하시는 거고요. 그분들은 다 문재인 이재명 시장도 좋은데 문재인 후보가 더 좋아. 물론 뭐 그런 거야 있지요. 있는데 나오신 김에 계속해라 뭐 이런 또 꽤 많은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고민할 건 삼선과 경기도지사 정도 되겠네요. 사실 별로 고민 안 해요. 그럼 경기도지사로 결정되는 거죠. 나오신 김에 주요 현안을 몇 가지 여쭤보면은, 네. 그러니까
이재명 논평을 듣고 싶은 사람이 많아요. 왜냐면은 이재명 시장님이 SNS 활발하게 할 때는 무슨 사안 났다 하면 촌철 사진 한 번씩 던지셨거든요. 네. 요즘은 근데 SNS 많이 자제하시고 하니까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제 가장 최근 거부터 역순으로 제가 여쭤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제 한마디를 했어요. 이거 자꾸 뭘 돌치고 정치보복 하려고 하는 거냐. 뭐 아마도 제1롯데 관련한 문건도 나온다고 하고 4대강 뭐 정책감사도 한다고 하고 국정원 댓글 사건도 본인이 대통령 때였고 그다음에 NLL 대화록도 본인이 대통령 때였고 최근에 뭐 아들 의혹도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보복식 과거사 들치긴 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논평을 내기 시작했어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논평하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냈죠. 탈탈 털자. 탈탈 털자. 네, 왜냐하면 정치보복이라고 하는 게 없는 사건 만들어서 김대중 대통령 간첩 몰아서 막 잡아넣듯이 하는 것을 그런 걸 정치보복이라고. 도둑질한 거에 대한 책임 묻는 건 그건 보복이 아니라 정의를 실현하는 거죠. 정의와 상식, 원칙을 실현하는 것이어서 자신들의 범죄 행위 또는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건 당연한데 이것조차도 정치란 이름으로 좀 보호받고자 하는 거. 이거는 그야말로 구태 중의 구태죠. 이런 걸 적폐라고 해요. 과거에는 그게 가능했죠. 전두환도 권력을 가졌다는 이유로 그 집단 살해 행위에 대해서 면죄받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기대를 하는 거죠. 근데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거,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 이런 것들은 상식 중의 상식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의 정치 보복이라면 저는 맨날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 의미라면. 그리고 제1롯데 월드 얘기는 제가 그 민주당 부대변인을 할 때 제가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했던 거죠. 맞습니다. 10년 부대변인 하셨죠. 그때만 해도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죠. 그래도 뭐 과거의 뒤집어는 좀 나오는데 저는 진짜 뭐 나름 그때 당시도 아무도 언급 안 하는 거. 제가 친구를 위해서 조국을 버린 MB 이렇게 제가 비판 논평 내고 그랬죠. 그다음 뭐 경고도 받고 그랬는데 그게 저는 아니 어떻게 그 사이 롯데가 재벌가의 개인적 그야말로 소망이잖아요. 그렇죠. 뭐 최고의 건물을 짓는 거. 그것도 롯데 이 월드 자리에. 그 부지 자리에. 그 부지. 얼마나 엄청난 특혜를 받은 부지거든요. 그것도. 근데 그거를 세상에 대통령이. 보수 대통령이 그것도. 아니 안보를 중시한다는 대통령이. 안보 보수. 비행장 그 활주로를 바꿔가면서까지 허가내 주는 걸 보고 이거는 언젠가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 제가 그때도 주장했는데요. 지금 그 이제 저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생각하죠. 그때 공구참모총장이 서경찬은 이후로 사퇴하기도 했죠. 반대했었으니까요. 사실은. 공군에서. 그러니까 저는 그 모든 과정들을 보면 반대하는 그 책임자들을 압박을 해가지고 결국은 해서는 안 될 일을 했기 때문에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보기 때문에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처벌할 수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소시효도 남아있고 해서 뭐 철저히 조사해서 엄중하게 처벌해야 된다. 말단 공무원들이나 뭐 관료 수준의 처벌 수위보다 훨씬 높아야죠. 왜냐하면 권한이 크니까. 알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제가 이제 논평들이 궁금해지는 대목도 뭐가 있냐면 이제 각 정당 왜냐하면은 그 각 정당 주요 정치인들 앞으로 대통령 다시 한번 출마하실 거 아닙니까? 5년 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대통령 후보에 나설 생각이 있어서 나간 것도 사실은 아니고 불려나간 측면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불려나갔다고 자꾸 생각하시는 거고. 저는 불려나간 게 맞죠. 무슨 기초단체장이 대선을 꿈꿨다면 또라이에 가깝다고 봐야죠. 예전에는 그랬죠. 지금도.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마음이 좀 바뀌신 거잖아요. 아니요. 지금도 저는요. 5년 후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거죠. 전혀 알 수 없고. 알 수는 없지만. 그때에 맞춰서 대선에 맞춰서 자기 행동을 결정하면 반드시 사고가 나게 돼 있다. 네, 그걸 이번에 배우셨군요. 옛날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잠깐 잊어버리신 거예요. 네, 목표를 정하고 행동하면 현재에 충실하지 못하게 되거든요. 네, 항상 하셨던 말씀이시죠. 그렇죠. 저는 더군다나 공직자가 공적 권한을 사적 목표에 맞춰서 행사하는 순간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는 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셨으니까. 최선을 다해야죠.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은 최근의 정세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하는가 혹은 잠재적인 경쟁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혹은 각 정당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는가 제가 여쭤볼게요. 잠깐만. 나오신 김에
국민의당 재보조사 사건 마무리 단계잖아요. 네. 이 사건 관련해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국민의당이 이번에 예를 들면 팩트를 조작해가지고 조작해서 공작을 했다는 걸 보니까 저 당이 정말 저기 국민의 당이 맞냐. 그야말로 사적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범죄 행위도 마다하지 않는 그야말로 저기 당이 아닌 거죠. 그래서 너무 세게 나가시네. 아니 당 아닙니다 저거는. 당이 아닙니다 정말. 그래서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존속조차도 쉽지 않을 거다. 해소되지 않은 의혹이 있는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도 법조인이라서 그래서 여쭤본 건데. 법률가라서 예를 들면 판결이나 법적 결정에 대해서는 논평하는 게 되게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책임을 져야 되니까. 뭐 지금 현재 뭐 열심히 수사하고 있으니까 다 국민의당의 존속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계속해서. 쉽지 않을 겁니다. 뭐 그 변곡점은 지방선거 정도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뭐 지방선거는 어떻게든지 뭐 견뎌내겠죠. 왜냐하면 국회의원 숫자가 있으니까. 그런데 3년 후에 지금처럼 한다면 애매한 태도, 그냥 국민들이 봤을 때 아주 뭐 반성하지 않고 있구나. 저 사람들한테 뭘 맡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하면 존속이 어렵겠죠. 이건 어떻습니까? 추경 통과 과정도 그렇고 야당의 공조 없이는 도저히 안 되는 게 명백한 현실인데. 네. 그래서 이참에 국민의당과 합당하자 결국 해야 한다라고는 이야기가 예를 들면 우상호 의원처럼 원내대표로서 원내에 이제 조율을 해본 사람 그런 경험을 가진 분들로 계속 나와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큰 정치판에서는 제가 보기에는요. 무리를 하면 꼭 사단이 벌어집니다. 자연적 흐름에 맡겨놓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부러 밀어붙이면 예를 들면 한 발짝 빨리 가냐 한 발짝 늦게 가냐 차이가 정말로 큰데 뭐 예를 들면 그런 의도를 내비치는 것조차도 약간의 또 무리가 생길 수 있어서 전 자연적 흐름에 맡겨놓으면 국민에 의해서 저절로 정리될 거라고 봐요. 인위적으로 그런 계획을 세우거나 그런 말 하지 말자. 예, 그건 뭐 자연스럽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유한국당 얘기를 좀 해보면 자유한국당의 미래는 어떻게 보십니까? 방금 국민의당은 존속이 어렵다. 3년 후까지는. 자유한국당은 저는 소망을 섞어서 좀 얘기하면 소망을. 청산되는 게 바람직하죠. 그런데 쉽게 청산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은 정치권에 드러난 하나의 조직인데 뿌리가 있거든요. 네. 그 뿌리가 뭐냐면 분단 세력입니다. 분단과 소위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친일, 외세 의존적 세력들. 근데 그게 뿌리가 있어서 이들이 사라지는 것 현재는 사라져도 그건 여전히 뿌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많죠. 그러면은 홍준표 대표도 뭐 그런 거 믿고 있지 않나 싶어요. 바른정당하고 적통 경쟁을 하는데 그래서 누가 누구를 흡수하냐 뭐 이런 경쟁이에요 사실상은. 제일 바람직한 거는 그래도 역사가 한 발짝씩 나가려면 바른정당이 예를 들면 좀 주력이 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여기 오히려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 더 여기 가능성이 높습니다. 홍준표 대표의 정치적 면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잠재적 경쟁자일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뭐 저는 예를 들면 메이저 주요 그러니까 핵심이 주류가 됐을 때 취하는 태도와 이제 마이너 변방일 때 취하는 태도가 좀 달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홍준표 대표는 여전히 마이너 태도를 견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좀 크게 가긴 좀 어렵지 않을까. 본인의 경쟁자가 지금 아니다. 이제 현재 상태로 살아남기 작전에서 유용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잠재적 경쟁자로 안 보시는군요. 뭐 제가 경쟁에 나갈지 안 갈지도 모르는데 뭐 그런 걸. 네, 안 보는 걸로. 네. 혹여 자유한국당 내에서 이 사람을 주목해봐야 된다. 성장 가능하다. 예의주시한다. 이런 분이 있나요 혹시? 좀 괜찮다 싶은 사람은 다 탈당했던데요. 바른정당은 어때요? 이해운 체제. 그러니까 이 갈래가 있지 않습니까? 바른정당 정도면 그래도 대화가 되니까 협치의 대상으로 계속 생각해야 된다는 측도 있고 아니다 뿌리가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흐름도 있는데. 뭐 아무래도 갈라져 나온 거니까 좀 다른 요소들이 좀 강조돼 보이지 않겠어요?
좀 나아 보이긴 해요. 나아 보이긴 하고, 예, 나아 보이긴 하고. 그래도 비양심적이고 뻔뻔스러운 그 엉뚱한 주장은 잘 안 하는 편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그것도 하나의 뭐 진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번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를 통해서 생겨난 조금의 좀 나은 진전? 유승민 의원의 정치적 미래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훌륭한 자원이니까. 아무래도 뭐 많이 성장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잠재적 경쟁자로 보시는군요. 저는 경쟁자가 될지 않을지. 제가 아니고. 아니 모르는데 자꾸 그러십니까? 홍준표는 아니고 유승민은 네. 맞고. 김무성 전 대표는 부활할 수 있을까요? 무당으로 부활합니까? 가장 핫한 현안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문재인 정부가 이제 정부 표현으로는 초고소득청, 그러니까 5억 이상 연간 소득 그리고 네. 2천억 이상 순이익이 남는 기업들 상대로 부자 증세를 하겠다 했더니 자유한국당에서 서민 감세라는 프레임으로 네. 담배값 인하를 치고 나왔어요. 원래 증세론자시잖아요. 네. 아, 그럼요. 저는 이제 담배값이나 유류세나 이런 주장하길래 이제 그 첫째는 그 진심이 아니죠. 이거는 이제 정말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는 거는 이때까지 그들이 취한 태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회방 놓기 위해서 내든지 카드. 세수 부족해라 이거 아니에요. 그러죠. 이제 저는 뭐 아주 나쁘게 하면 뭐 먹어라 이런 뜻으로 보이지거든요. 그건 이미 저희 방송 여러 번 얘기했어요. 연 먹으라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건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그 의도는 나쁘지만 시장님 좀 바뀌신 것 같아요. 대선 출마 전에는 연 먹어라 정도는 방송에서 팍팍 던지시더니 이제는 뭐 먹어라 정도를 이렇게 엑스레이라 이런 몸을 사리시고 몸을 좀 사려야지. 변했어. 아, 왜 이러세요? 근데 일단은 국회 구조를 보건데 말이에요. 좀 현실적으로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까지 우리의 경험에 당론으로 정한 입법이 통과된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당론을 정한 순간 상대방이 극렬하게 막습니다. 예. 그래서 뭔가 우리가 정책적 목표를 두고 추진해서 국민들한테 득이 될 것 같으면 무슨 수로 써서라도 막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증세하자 그러면 지금 현재 국회 구조에서 쉽게 되겠습니까? 어렵죠. 당연히 안 되죠. 그런데 저 사람들이 소위 이제 어깃장을 놓자고 감세를 들고 나오는데 감세도 사실 좋은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세 부담률을 올리고 그다음에 복지를 확대하자는 건 국민들이 동의해요. 총액으로 증세해야 된다라는 점을 87%가 동의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방법이 뭐냐 도대체. 부자를 증세하는 슈퍼리치. 얘기한 대로 슈퍼리치들 증세를 좀 하고 만약에 거기까지 다 동의해요. 대부분. 그런데 서민 감세를 하자고 하면은 증세분이 줄어들어서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감세된 만큼 소위 슈퍼리치 증세를 더하면 되죠. 더하자. 자본소득 증세라든지. 말하자면 담배값 인하 같은 것도 1조가 되면 증세를 1조 더하면 되죠. 그러면 예를 들면 소득 격차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죠. 뭐 대단한 비법이 있을 줄 알았더니 아니었고요. 아니죠. 아닌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쪽 줄이고 이쪽 더 올리자. 그럼요. 왜냐하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저거 절대 포기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공격거리가 되니까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는 원래 하나씩 주고받아야 되거든요. 그럼 네 것도 해줄게. 우리 것도 하자. 증세, 우리 입장을 관찰해서 증세하고 너네 입장을 통해서 감세를 하되 총액을 증가시켜야 된다는 국민적 합의니까 그만큼 더 증세하자. 라고 논쟁이 막 벌어지면 그냥 너네 왜 전에 하고 말 바꿨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그 사람들 입장이 곤란해질 수 있죠. 그러니까 부자, 그러니까 그 서민 감세라고 목적은 그게 아니더라도 어쨌든 담배값 인하하다든지 이런 걸 치고 나오는데 그거를 그냥 무시하지 말고 그래 그럼 일부 받을 테니까 우리도 거 받아라. 부자 증세도 더 받아라. 왜 주고받아야 되니까. 국회는 현실적으로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과반수가 돼도 통과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통과되는 방법은 저는 이런 생각까지 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지금 현재 상태로는 증세 먼저 하자 그러면 통과될 리가 없습니다. 현실을 인정해야죠. 그래서 만약에 두 개를 동시에 바꿨다 1차적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 유지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서민 감세를 한 만큼 예를 들면 부자 증세를 해놓으면 그것 자체도 이익이죠. 불평등 해소,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되니까. 그리고 이 논쟁 과정에서 국민들이 어느 한쪽을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죠. 시장이 만약에 장관을
하고 싶다고 시켜주지는 않겠지만. 어떤 그런 팩트 지적을 하고 그래. 이 장관은 내가 한번 경험해보고 싶었다는 자리 있어요? 전 경험해보고 싶은 건 없었고요. 네. 권한을 행사해보고 싶은 게 있었죠. 좋아요. 그런 표현으로 바꿔서. 노동부. 네. 노동부 장관이 되면 어떻게 바꾸실 생각이십니까? 일단은 네, 노동 시간 줄이는 것은 네. 지금 현재 상태로도 할 수 있는 게 참 많습니다. 불법 예를 들면 52시간 초과는 철저하게 금지시키고 처벌하고 또 40시간 초과 근로에 대해서 철저하게 1.5배 임금 지급하게 하고 임금 체계가 지금 엉망진창이잖아요. 네. 그걸 제대로 지키게 하고 예를 들면 불법 파견 근로 대기업들이 주로 하고 있는데 아니 회사 안에 사장이 수백 명 있어요. 같은 회사 안에. 근데 이런 것들을 사실 불법 이제 하청인데 이거 직접 고용하게 하고 또 예를 들면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은 지키게 하고 제일 큰 거 노동자들의 단결권과 단체 행동권을 좀 더 강화해 가지고 노동자들의 힘을 키우면 노동의 몫이 늘어나죠. 이재명 시장님은 원래 그쪽 출신이라 그쪽 출신이라는 건 이제 본인이 노동자 출신으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자기 힘으로 다. 그래서 직접 경험한 걸 기반으로 해서 정책을 펴보고 싶으신 거군요. 이제 그것도 하나 있고요. 그건 사적 경험의 얘기고 핵심이 뭐냐면 제가 얼마 전에 다보스 포럼에 제가 초청받아 갔다 온 거 자랑 좀 해야 되잖아요. 그죠? 초청 받으셨어요? 초청받았지. 자비로 그냥 가신 거 아니에요? 초청받아서 갔는데 이 다보스 포럼이 세계의 자본가들의 모임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성장과 규제 완화에 핵심적인 관심이 있는 사람들. 항상 그렇죠. 언제나. 경제가 성장해야 자기들의 몫이 커지니까. 근데 여기서 포용적 성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공정한 기회와 공정한 경쟁, 공정한 배분. 요즘 유행어입니다, 그거. 공정한 경제 질서. 이거를 통하지 않으면 지속적 경제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이룬 거예요. 기업가들조차.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처럼 편중된 성장 방식으로 이거는 더 이상 못 간다. 낙수효과 기대하고 이거 없는 안 된다. 거죠. 그런데 거기 핵심이 뭐냐면 가계소득이 증대되는 겁니다. 소득주도 성장. 네, 그렇죠. 가계소득이 증대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증세와 복지를 통해서 재분배가 늘어나는 거죠.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두 번째는 산업 경제 현장에서 노동자 가계의 몫이 늘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결국은 노동자들의 힘이 강화돼서 가능한 거지 최저임금을 올리는 방식도 사실은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거든요. 그건 첫 조치일 뿐이죠.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하도 엉망이니까. 근데 노동자들의 힘이 강화되면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그게 해결될 수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 알겠습니다. 자, 시장님 오늘은 저희가 여기까지밖에 시간을 준비를 못했는데 그래도 겨우 이거 하려고 지금 여기까지 아침 6시에 한 30분 하셨어요, 그래도. 그리고 본인이 1시간까지 이 시간을 차지할 정도가 안 됩니다, 지금. 좀 더 키워야 돼. 좀 더 큰 다음에 와야 되겠네요. 대선 후보였을 때는 가능했었는데. 알겠습니다. 이제는, 기초단체장이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꼭 아픈 데를 콕콕 찌르십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자주 모시려고 합니다. 앞으로 백수는 아니지만 대선 후보에 비하자면 훨씬 덜 불러주지 않습니까? 여기저기서? 네, 맞습니다. 덜 불러주기 때문에. 이것만도 감지덕지합니다. 지금 라디오 어디 가보세요. 30분 주나 시간 안 줍니다 이제. 이재명 시장님. 알겠습니다. 본인의 처지를 정확하게 인식하시고요. 앞으로 뉴스공장에서 이재명 시장님을 현안에 있을 때마다 자주 모시는 걸로 하고 그리고 말투가 조심스러워지셨어요. 다시 제가 그 얘기 하나만 할게요. 이게 저보고 왜 자꾸 튀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벼룩은 튀어야 눈에 띈다. 그냥 튀어가지고는 이제 벼룩이 아니다. 이제는 안 튀어도 보인다. 제가 근데 예를 들면 가장 마지막 단계는 소가 되는 건데 소가 튀면 어떻게 됩니까? 미친 소 되잖아요. 아직 소까지는 안 했잖아요. 못 갔지만. 지금 어디쯤 오셨습니까? 토끼 정도? 그럼 튀어주셔야죠. 토끼는 튀지는 않습니다. 토끼가 튀면 문제가 생기는 거지. 오랜만에 나오셔가지고 자제를 많이 하신 것 같고요. 다음에 자주 모셔가지고 토끼 이재명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성남시장 이재명 시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경필 지사가 현직인데 요새 푸시업 하시느라고 바쁘시대. 푸시업이요? 네. 역시 관심이 많구나. 네. 아니, 어제 기사가 났더라고요. 되게 재밌는 기사예요.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 들어가 봤는데 계속 푸시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체력 관리. 왜냐하면 이제 이재명이 오는구나. 붙어야 되니까. 그거 되게 재밌으시더라고요. 예. 네. 자, 그럼 안경필 지사하고 다음 지방선거에서는 경쟁하는 것으로. 푸시업으로? 네, 푸시업이 됐든 어쨌든. 저는 장애인이라서 푸시업은 자신이 별로 없는데. 큰일 났네요. 당내 경선이 더 어렵지 않습니까, 오히려? 뭐 지금 현재 상태는 그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경기도지사 하겠다는 분들도 좀 있지 않습니까, 당내? 뭐 이분 저분들 말씀들 많이 나오던데요. 그러니까 다 알아보고 있어 지금 보니까. 또 모든 가능성. 저는 이순신 작전을 되게 좋아하는데 23전 23승 했잖아요. 예. 그런데 그게 우연히 이긴 것도 아니고 저는 그 작전의 결과라고 보거든요. 그중에 제일 좋은 작전이 뭐냐면 질 전쟁을 하지 않는다. 예. 이길 전쟁만 하죠. 왜냐면 피할 수 있으니까 그죠. 박원순 시장한테는 안 된다는 거고 그러면. 왜 이러세요? 두 번째는 이길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죠. 치열하게. 모든 가능성. 그래서 남경필 도지사 체력도 측정하고 있군요. 우연히 봤어요. 자꾸 그러지 몰지 마세요. 성남시장 3선의 요청도 꽤 있지 않습니까? 성남시청 내에서. 네. 시청 안이 아니고요. 예. 제가 재밌는 현상을 발견했는데 저는 대선 경선 때 성남에서 득표가 많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거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네. 왜 그런지를 되게 궁금했거든요. 야, 우리가 조직도 안 하고. 그러니까 박원순 서울시장이 한다고 하면 낮은 소리 나지만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장에 도전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럼 내가 가느냐. 그건 자동이 아니다. 네, 그거는 그래서 제가 순리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성남시장이나 아니면 작은 역할들은 자기가 선택해서 그 의지가 관철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예를 들면 서울시장 선거는 사실은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 다음으로 가는 지방선거의 꽃이고 두 번째 대규모 선거인데 이건 개인의 의지로 역시 돌파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욕심을 내거나 아니 사적 이익을 개입시키면 실제로는 그 큰 흐름에서 벗어나는 순간이 뒤집어지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순리라고 하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박원순 시장이 3선 도전을 할 것 같다고 하는 측근의 이야기가 보도된 적이 있어요. 물론 본인이 직접 말한 적은 없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서울시장의 도전 가능성은 그 사실이라고 하면 좀 낮아지는 거죠. 거기하고 조건으로 자꾸 붙이지 마세요. 그 낮아지는 것으로 하게 되고. 아니, 낮아지는 게 아니라 그것 가지고 판단하지는 않을 건데 저는 이제 주어진 일들을 필요한 일들을 해오던 사람이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선택해서 한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예를 들면 제가 그럼 아무도 안 주면 어떡합니까 이제? 그럼 뭐 다시 야인으로 돌아가면 되죠 뭐. 아니 제 말은 어디로 출마해라는 이야기가 막 사방에 쏟아질 수 있잖아요. 각각 사람들의 얘기보다는 현재 상황에서 제가 맡아야 될 역할 중심으로 하려고 해요. 저는 성남시장 하려고 해서 시장한 사람 아니거든요. 그럼 경기도지사가 가장 가능성이 높군요. 그것까지 하죠. 또 제1롯데 관련한 문건도 나온다고 네. 하고 4대강 뭐 정책감사도 한다고 하고 국정원 댓글 사건도 네. 본인이 대통령 때였고 그다음에 NLL 대화록도 본인이 대통령 때였고 네. 최근에 뭐 아들 의혹도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 보복식 과거사 들치긴 하지 마라. 네. 이렇게 이제 논평을 내기 시작했어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도 같기도 한데 어떻게 논평하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냈죠. 탈탈 털자. 탈탈. 네, 왜냐하면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게 없는 사건 만들어서 김대중 대통령 간첩 몰아서 막 잡아넣듯이 하는 것을 그런 걸 정치 보복이라고. 네. 도둑질한 거에 대한 책임 묻는 건 그건 보복이 아니라 정의를 실현하는 거죠. 정의와 상식, 원칙을 실현하는 것이어서 자신들의 범죄 행위 또는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건 당연한데 이것조차도 정치란 이름으로 좀 보호받고자 하는 거. 이거는 그야말로 구태 중의 구태죠. 이런 걸 적폐라고 해요. 과거에는 그게 가능했죠. 전두환도 권력을 가졌다는 이유로 그 집단 살해 행위에 대해서 면죄받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기대를 하는 거죠. 근데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거,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 이런 것들은 상식 중의 상식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의 정치 보복이라면 저는 맨날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 의미라면. 네. 네.
그리고 제1롯데월드 얘기는 제가 그 민주당 부대변인을 할 때 제가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했던 거죠. 한 맞습니다. 10년 부대변인 전. 하셨죠. 예. 네. 그때만 해도 아무도 몰랐어요. 예, 아무도 몰랐죠. 예. 그래도 뭐 과거의 뒤집어는 좀 나오는데 저는 진짜 뭐 나름 그때 당시도 아무도 언급 안 하는 거. 제가 친구를 위해서 조국을 버린 MB 이렇게 제가 비판 논평 내고 그랬죠. 그다음 뭐 경고도 받고 그랬는데 그게 저는 아니 어떻게 그 사이 롯데가 재벌가의 개인적 그야말로 소망이잖아요. 그렇죠. 뭐 최고의 건물을 짓는 거. 그것도 롯데 이 월드 자리에. 그 부지 자리에. 그 부지. 예. 얼마나 엄청난 특혜를 받은 부지거든요. 그것도. 네. 근데 그거를 세상에 대통령이 보수 대통령이 그것도. 아니 안보를 중시한다는 대통령이 그러게요. 안보 보수. 비행장 그 활주로를 바꿔가면서까지 허가내 주는 걸 보고 이거는 언젠가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 제가 그때도 주장했는데요. 지금 그 이제 저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생각하죠. 그때 공구참모총장이 서경찬은 이후로 사퇴하기도 했죠. 반대했었으니까요. 네. 사실은. 공군에서. 그러니까 저는 그 모든 과정들을 보면 반대하는 그 책임자들을 압박을 해가지고 결국은 해서는 안 될 일을 했기 때문에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보기 때문에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처벌할 수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소시효도 남아있고 해서 뭐 철저히 조사해서 엄중하게 처벌해야 된다. 말단 공무원들이나 뭐 관료 수준의 처벌 수위보다 훨씬 높아야죠. 왜냐하면 권한이 크니까. 알겠습니다. 나오신 잘 김에 들어야 됩니다. 예, 제가 이제 논평들이 궁금해지는 대목도 뭐가 있냐면 이제 각 정당 네. 왜냐하면은 그 각 정당 주요 정치인들 앞으로 대통령 다시 한번 출마하실 거 아닙니까? 5년 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대통령 후보에 나설 생각이 있어서 나간 것도 사실은 아니고 불려나간 측면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불려나갔다고 자꾸 생각하시는 거고 저는 불려나간 게 맞죠. 무슨 기초단체장이 대선을 꿈꿨다면 또라이 신경 너무 안 써서 그런가? 그랬더니 제가 동네를 좀 다녀봤지 않습니까?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갔더니 물어봤어요. 성남시장 계속 하라고. 네, 그래서 저는 그 적극적인 지지자에서 경선 때도 한 표 주셨죠? 이랬더니 안 했다는 거예요. 왜 안 했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삼선 하시지 뭘 어디서 딴 데 간다고 그러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건요, 시장님 기분 좋으라고 덕담하는 거예요. 그런가요? 네. 아니, 그게 그 사람만 들은 게 아니고 제가 얼마 전에 학부모 회장들 면담을 했는데 거기서도 다 똑같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덕담하는 겁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 그분들은 그냥 문재인 후보가 좋아서 찍은 거예요. 그거 말고 예를 들면 교복 이런 거 예. 다음에 누가 이렇게 저렇게 극렬하게 반대하는데 관철해 주겠냐. 학교 교육 지원 사업 이런 거 상당히 호평받고 있는데 내가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시장님 중심으로 생각하시는 거고요. 그분들은 다 문재인, 이재명 시장도 좋은데 문재인 후보가 더 좋아. 물론 뭐 그런 거야 있죠. 있는데 나오신 삼선 김에 계속 해라 뭐 이런 또 꽤 많은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고민할 건 삼선과 경기도지사 정도 되겠네요. 사실 별로 고민 안 해요. 그럼 경기도지사로 결정되는 거예요. 나오신 김에 주요 현안을 몇 가지 여쭤보면은, 네. 그러니까 이재명 논평을 듣고 싶은 사람이 많아요. 왜냐면은 이재명 시장님이 SNS 활발하게 할 때는 무슨 사안 났다 하면 촌철 사진 한 마씩 던지셨거든요. 요즘은 근데 SNS 많이 자제하시고 하니까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제 가장 최근 거부터 역순으로 제가 여쭤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제 한마디를 했어요. 이거 자꾸 뭘 돌치고 정치보복 하려고 하는 거냐. 뭐 아마도